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입니다. 자, 오늘은 8월 19일 금요일 승부식 66회차 메이저리그 3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분석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 마찬가지로 3경기고요. 뉴욕 양키스와 토론토, 템파베이와 캔자스시티, 애틀랜타와 뉴욕 매츠 이렇게 3경기 준비했고요. 첫 번째 경기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기는 토론토와 뉴욕 양키스의 경기입니다. 자, 먼저 두 팀의 지난 경기 내용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키스의 경우 오늘 날짜죠. 오늘 날짜 템파베이와 수입전에서 홈 경기 선발 헤르만이 4.2이닝 3실점 투구를 하고 불펜도 역시나 부진했지만 타선에서 0대4로 뒤지던 6회 토레스의 투런 홈런 그리고 8회 리조의 홈런으로 동점을 만들고 연장까지 갔지만 10회에 먼저 3실점을 기록하고 도널드슨이 또다시 연장 10회 말에 말루 찬스에서 극적인 끝내기 말루 홈런을 때려내면서 8대7로 승리하면서 3연패에서 탈출했고요. 1승 2패로 시리즈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날 겨우겨우 수입을 면한 양키스입니다. 자, 그리고 토론토 같은 경우 전날 볼티모어와의 홈경기에서 마찬가지로 수입전을 펼쳤는데 선발 스트리플링이 6.1이닝 무실점에 완벽한 호투를 하고 타선에서는 0대0으로 7회 스프링거의 선제 적시타를 시작으로 6득점의 빅이닝을 만들면서 6대1로 승리하면서 3연패에서 탈출한 토론토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입을 면했고요. 자, 두 팀 다 수입을 면한 채로 경기를 마무리를 하고 이번 경기 양키스의 홈에서 치러지게 되는 두 팀입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일단 두 팀의 선발 투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양키스는 프랭키 몬타스가 선발로 등판하고요. 토론토는 선발 호세 베리오스가 선발로 등판할 예정입니다. 먼저 양키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키스의 프랭키 몬타스는 올 시즌 4승 9패고요. 방어율 3.59 기록 중이고 지난 시즌 토론토 상대 1승에 4.50의 방어율 기록이 있고요. 자, 몬타스 같은 경우는 직전 보스턴과의 원정 시리즈에서 선발로 등판해서 5이닝 동안 5개의 피안타, 볼넷 2개, 2실점 투구를 기록했습니다. 자, 뭐 나름대로 긴 이닝 수확까지는 아니었지만 5이닝을 2실점으로 막으면서 최소한의 선발로서의 역할은 해줬고요. 자, 부상 복귀 이후에는 조금씩 고전하는 경기들이 있었는데 점점 자기 페이스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토를 상대로는 지난 시즌 오클랜드 시절 홈에서 선발로 등판해서 6이닝 동안 3실점 투구하며 승리를 기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 일단 직전 경기 보스턴 원정 선발 등판해서 5이닝 2실점 기록. 최근 부상 복귀 이후 고전하는 내용이 모습이 있었지만 점점 투구 내용이 개선되고 있고 오클랜드 시절 지난 시즌 토론토 상대 6이닝 3실점 승리했던 기억이 있음. 자, 일단 프랭키 몬타스 같은 경우는 양키스에서 1승 투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최근에 부상에서 복귀해서 조금씩 자기 페이스를 찾아가고 있으면서 동시에 작년에 오클랜드에서 뛰던 시절 토론토를 상대로 6이닝 3실점 퀄리티 스타트 기록하고 1승을 올렸던 기억이 있는 투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경기도 양키스 타선이 그렇게 폭발했다고 보긴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5이닝 정도는 막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이닝 정도는 안전하게 막아줄 가능성이 있는 투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바로 토론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토는 호세 베리오스가 선발로 나옵니다. 베리오스는 올 시즌 8승 5패에 5.61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고 올 시즌 양키스 상대 1패에 6.97의 안 좋은 기록이 존재합니다. 자, 베리오스 같은 경우는 직전 원래라면 볼티모어 시리즈에서 선발로 나왔어야 됐는데 한 경기가 우천 취소되면서 등판이 밀렸죠. 그리고 직전 클리블랜드 홈 경기가 마지막 등판이었는데 이날 선발로 4이닝 동안 2개의 피홈런 그리고 8실점 투구를 하면서 패전 투수를 기록했는데 이날 피홈런 2개나 허용했고 집중타를 허용하면서 대량 실점을 하고 말았는데
그나마 베리우스 하면 홈에서는 좋은 투구를 했고 이날도 좋은 투구를 했지만 직전 경기 등판도 마찬가지 홈 경기였는데 아쉽게도 승리 요정의 이미지와는 걸맞지 않은 실망스러운 투구로 인해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베리우스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2승 4패 그리고 무려 7.50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기 때문에 원정에서의 투구 내용이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고요. 양키스를 상대로도 올 시즌 2번 선발로 등판해서 모두 원정 경기였는데 원정 경기에서 5이닝 2피 홈런 3실점 그리고 5.1이닝 1피 홈런 5실점 투구를 하면서 양키스 원정에서 유독 피홈런과 실점에 대한 추이가 높았다, 안 좋았던 기억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일단 직전 클리블랜드와 홈 경기였음에도 4이닝 8실점으로 실망스러운 투구를 기록하고 패배를 했고요. 최근 홈에서는 그래도 좋았던 베리오스 홈 경기에서 무너졌다는 것은 아쉽다. 그리고 최근 원정 경기에서 최근이 아니죠. 올 시즌 원정 경기 등판에서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점이 약점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원정 2승 4패 방어율 7.50으로 굉장히 높고 부진하다. 그리고 양키 상대로도 올 시즌 2번 원정 선발에서 모두 피홈런을 기록 5이닝 3실점 5.1이닝 5실점 투구하며 나쁜 기억이 존재하는 베리오스다. 자, 일단은 홈팀 양키스의 프랭키 몬타스와 비교했을 때 베리오스의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내용이 있다면은 최근 홈 경기에서는 그래도 저번 분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승리 요정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홈에서 경기가 굉장히 투구 내용도 좋았고 베리우스가 등판했던 경기에서 토론토가 전승까지 기록했던 좋은 기록이 있었는데 지난 경기 클리블랜드 홈 경기에서 결국 그 무패의 기록이 깨졌고요. 그리고 투구 내용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리우스가 원정에서만큼은 굉장히 부진하다라는 것도 한 가지 눈여겨볼 기록인데 최근 원정에서 2승 4패에 방어율 7.50이면은 홈과 원정에서의 투구 내용 차이가 꽤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이미 양키스를 상대로 2번 원정에서 피홈런도 맞고 5이닝 3실점, 5.1이닝 5실점 기록하면서 좋은 투구를 못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충분히 어느 정도의 실점도 존재할 것이고 투수 자체만의 부담감도 꽤나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매치업입니다. 자, 일단 선발 매치업에서는 양키스가 확실히 원정팀 베리우스보다는 괜찮은 우위를 점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양키스가 승리를 가져갈 경기다. Y 몬타스는 최근 부상 복귀에서 아쉬운 투구가 있었지만 직전 경기에서 나아지는 모습이 보였고 토론토의 타선이 전날 연패를 끊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타격감이 좋다고 보기는 그리고 어렵고 지난 시즌 오클랜드 시절 토론토 상대 호투하고 승리했던 기억도 분명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투수전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기고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번 경기 양키스의 승리를 점치는 가장 큰 이유는 토론토에 있습니다. 왜냐? 일단 토론토의 선발 베리우스가 올 시즌 양키스 원정에서 2번 모두 피홈런을 허용하면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 원정에서의 투구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방어율 7.50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양키스가 최근 타선이 침체에 빠졌지만 그래도 어제 날짜 템파베이와 스윕전에서 말로 홈런도 나왔고 홈런 3개 나오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먼저 3실점을 하고도 타선의 집중력으로 결국 연장까지 경기 끌고 가고 승리까지 말로 홈런 치면서 승리까지 했기 때문에 분위기 전환은 충분히 된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경기는 양키스의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양키스의 타선이 4점을 뒤진 채로 양까지 가서 극적인 홈런으로 팀 분위기가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했다 보여지고 이번 경기 베리오스 공략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즉 이번 경기 주요 포인트는 원정 바보 베리오스 대 전날 극적인 말로 홈런으로 수입 면하면서 반등한 양키스 타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추천픽은 양키스 승 그리고 다득점까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경기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템파베이와 캔자스 시티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요 경기로 설정을 했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템파베이의 경우는 예정된 선발이 맥클라나한이었는데 공식 기사가 떴죠. 선발을 하루 미뤄서 등판시키기로 했고요. 이번 경기 아마도 불펜이나 아니면은 트리플 A에 있는 투수를 한 명 올려서 등판할 예정이고 캔자스 시티의 경우 브래드 켈러로 선발로 나올 만한 예고가 됐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저기에는 미정이라 떠 있고요. 자 일단 브래드 켈러라고 대충 예상을 하고 등판 주기를 봤을 때 아무래도 불펜 데이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두 팀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팀의 지난 날짜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홈팀 템파베이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양키스랑 관련이 있죠. 전날 벌어졌던 양키스 원정 경기에서 클루버가 6이닝 2실점에 호투했고요. 타선에서는 디아즈의 3타점 그리고 라미레즈의 홈런으로 4대0으로 앞서가던 경기를 8회 리조에게 홈런을 허용하면서 동점됐고 연장 승부 끝에 결국 10회 메이아가 만루 찬스에서 싹쓸이 2루타를 때려놨지만 먼저 연장에서 우위를 점했지만 10회 말 결국 불펜 딕스가 도널드슨한테 끝내기 말로 홈런 맞으면서 7대8로 패배하면서 아쉽게도 4연승이 중단되고 양키스와 시리즈는 2승 1패로 시리즈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캔자스 시티의 경우 전날 미네소타 원정 시리즈에서 선발 린치가 6이닝 4실점 3자책에 부진한 투구했고요. 타선이 여전히 침묵하면서 0대4로 패배당하면서 스윕을 당했습니다. 아마 이날 경기 중에 스윕을 당한 팀이 아마 캔자스 시티 한 팀일 거예요. 나머지 볼티모어나 뭐 신시내티, 매츠 이런 팀들은 다 스윕을 면했죠. 3연패는 면했고 거기 양키스까지 스윕 면하면서 유일하게 스윕을 당한 팀은 캔자스 시티입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게 분명하면서 자 이번 경기 일단 투수를 보려고 하니까 불펜 데이가 예상되는 두 팀인데 그래도 일단 선발 투수 내용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템파베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템파베이는 당초에 예상된 선발은 예정된 선발인 맥클라나한이 하루 더 휴식을 가지기로 하면서 오늘 이번 경기에서는 마이너리그 선수 또는 불펜 데이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마이너리그에서 한 명을 불러온다면은 가장 올라올 확률이 높은 투수가 누구냐 하면은 파티뇨거든요. 파티뇨는 나름대로 올 시즌 선발로 3번도 등판했고 물론 1패에 6.75로 부진했지만 캔자스 시티 상대로도 원정에서 4이닝 7피안타 3실점 투구했었고요. 마이너리그에서는 지난 12일 트리플 A에서 등판해 5이닝 동안 3개의 피안타 그리고 무실점 투구를 기록했던 나쁘지 않았던 직전 등판 내용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유력하게 불펜데이 또는 선발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투수고요. 자 일단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선발 투수의 정보가 너무나도 부족한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승패가 어떻게 갈릴지는 정말 예측하기 힘든 경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캔자스 시티는 브래드 켈러가 선발로 예정되어 있는데 확정된 선발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예정된 선발은 브래드 켈러인데 자 캔자스 시티 브래드 켈러 그리고 하고 예정이라 적어 놓을게요. 자 올 시즌 6승 13패 그리고 4.93의 방어율 기록하고 있고요. 올 시즌 템파 상대
1패 9점에 실점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켈러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다저스와 홈 경기 시리즈에서 선발로 3이닝 동안 3개의 비홈런과 8실점 투구하면서 결국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자, 워낙 커맨드도 좋지 않고 실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저스의 강타자 상대로 피홈런을 3개나 허용하는 등 대량 실점하면서 일찌감치 마운드를 내려왔고요. 마찬가지로 구위도 좋지 않고 볼 끝의 움직임이 너무 좋지 않아서 가운데 몰리는 공들이 너무 많아서 대량 실점하는 경기가 많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템파베이를 상대로 한 차례 홈에서 4이닝 4피안타 5실점 투구하면서 템파베이 상대로도 좋지 않았던 기억밖에 없는 투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자면은 두 팀 다 선발 투수를 믿을 수가 없는 투수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불펜 데이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이 경기의 승패의 갈림길은 타선의 힘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 어떤 팀이든 간에 캔자스 시티든 템파베이든 먼저 타선이 우위를 점하게 되면은 불펜 데이를 가동해서 승리까지 이어지는 데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는 자, 한 가지 전날 경기에서의 내용을 보면은 타선의 템파베이의 경우는 양키스한테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딸꾹질이 나오네. 양키스한테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양키스 시리즈에서 먼저 2연승 따내기도 했고 최근 4연승에서 한 번 주춤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날 경기에서 타선이 무려 7점이나 뽑아내면서, 자, 이날 안타 개수를 보면은 잠시만요. 자, 이날 안타 개수를 먼저 살펴보면은, 자, 템파베이 같은 경우는 양키스랑 마지막 시리즈에서 안타 무려 9개 때려냈고요. 홈런도 하나 있었고, 나름대로 점수 뽑는 데는 크게 타선에서 문제는 없었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잔루가 10개 있었던 건 아쉬웠지만, 그래도 템파베이 타선은 9개 안타 때려내면서 나름대로 살아있는 모습이었고요. 자, 반면 캔자스 시티의 경우 전날 경기 미네소타 시리즈에 수입 당했다고 했죠. 거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안타 6개 때려냈고요. 안타 6개 때려냈지만 잔루가 마찬가지로 6개였고 팀 타율이 1할 9푼 4리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타선이 침묵했다.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양 팀의 선발 투수가 둘 다 긴 이닝 무실점을 기대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경기가 될 전망이고, 두 팀 다 불펜을 일찍 준비시켜 불펜데이로 경기를 운영해 나갈 전망이다. 그렇다고 봤을 때 결국 승부처는 타선의 집중력에서 승패가 갈릴 경기가, 자, 즉 그렇다면 템파베이는 지난 양키스 전에서 비록 패배하기는 했지만 타선이 9개의 안타와 7득점을 뽑아냈고 나름대로 타선의 집중력이 돋보였다. 극적인 홈런만 아니었다면 충분히 수입까지 가능했던 경기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 켄자의 경우 지난 미네소타전 스윕을 당하면서 이날 경기에서 단 6개의 안타와 6개의 잔루를 기록했고 팀 타율이 1할에 그쳤다라는 것은 타선의 힘이 좋지 않다, 이렇게 결론 내리죠. 결국 타선의 힘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 경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게다가 템파베이가 홈 경기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템파베이 홈 경기가 아닌가? 잠시만요. 그래, 템파베이 홈 경기 맞죠? 템파베이 홈 경기이기도 하고 캔자스 시티는 또다시 원정 경기에 나서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그래도 타선의 힘 쪽에서는 분명히 템파베이가 우세하다. 하지만 템파베이 타선도 그렇게 언제든지 식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번 경기를 템파베이를 믿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템파베이 최근 4연승 끊겼지만 흐름 굉장히 좋았고, 이 4연승 기간 중에서도 타선이 비록 침묵했지만
불펜에서의 집중력도 굉장히 돋보였기 때문에 연승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으면서 투타 모두 템파 쪽이 우세하다라고 볼 수 있으면서 유리하게 이날 템파베이가 승리 가져가고 다음날 맥클라난 카드까지 꺼내면서 또다시 좋은 흐름 이어갈 거라고 예상하면서 선발에서 기대치는 없는 경기, 결국 타선의 힘이 승패를 가를 경기 이렇게 보여지면서 템파베이 승 그리고 핸디 승 이렇게 두 가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경기까지 분석 마치고요. 마지막 경기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프로토 승부식 66회차 1930.40 배당 조합 수익방 공유 완료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하단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프로토 승부식 고배당 조합 매일마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애틀랜타와 뉴욕 매치의 마지막 시리즈 네 번째 경기인데요. 자, 이 경기도 두 팀의 지난 오늘 날짜 경기 결과부터 살펴보고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팀 오늘 날짜 스윕전을 가졌는데, 자, 기본적으로 전날 경기에서 슈어저가 나왔죠. 매치는 연패를 끊기 위해서 슈어저 카드를 내밀었고, 경기 초반 호투를 이어갔지만 비가 오면서 경기가 잠시 중단되었는데, 이후에도 계속해서 마운드에 투입돼서 조금씩 흔들렸지만 6.1이닝 4실점으로 나름대로 잘 버텼다고 보여지고요. 타선에서는 1회 마르테와 린도어의 백투백 홈런, 그리고 2회에 바티, 7회에 마르테의 또다시 홈런이 나오면서 매치가 9대7로 승리하면서 2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자, 이날 경기에서 주목할 점은 애틀랜타는 오도리지가 선발로 나왔는데 5이닝 5실점으로 나름대로 부진하면서 경기의 흐름이 일찌감치 흘러가는가 싶었지만, 타선에서 그리샴의 3타점 그리고 그로스먼의 3런 홈런까지 나오면서 나름대로 하위 타선에서 좋은 모습 보였지만 결국에는 고비를 넘지 못하고 패배하면서 8연승이 끊긴 애틀랜타입니다. 자, 이날 두 팀 다 최근 흐름은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일찌감치 애틀랜타가 경기가 초반부터 실점이 많이 나오면서 애틀랜타가 승리하기 힘든 경기였다 싶었는데, 그래도 마지막 경기 후반에 애틀랜타의 타선이 하위 타선에서 집중력이 나오면서 끝까지 따라붙는 경기가 됐었죠.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그렇다 치고 결국에는 애틀랜타 8연승이 끊겼지만 두 팀 마지막 4연전 네 번째 경기를 치르는데, 일단 매치의 경우 제이콥 디그롬 카드를 꺼냈고요. 애틀랜타의 경우 맥스 프리드가 선발로 나설 예정입니다. 자, 두 팀 다 그러면 선발 투수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틀랜타 맥스 프리드부터 보겠습니다. 자, 맥스 프리드는 올 시즌 10승 4패 했고요. 2.60의 방어율, 그리고 올 시즌 매치 상대 1승 2패, 그리고 3.18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리드는 직전 매치 원정 경기에서 이미 한 차례 선발로 등판했습니다. 매치 원정 경기 직전 매치 원정 경기 선발로 등판해서 6이닝 6피안타 4실점 2자책하고 패배 기록했습니다. 자, 나름대로 실책이 포함됐으면서 실점도 있었고 타선의 지원이 무엇보다 부족했기 때문에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그래도 6이닝을 4실점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할 만큼은 했는데 결국 타선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경기 이후 뇌진탕 증세가 있어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가 다시 복귀전을 치릅니다. 자, 그래도 복귀전 치르고 최근 4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하면서 여전히 팀 내에서는 1승 카드라고 보여질 만큼 안정된 투구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매치 상대로 이전 두 경기는 원정에서 6이닝 2실점 그리고 홈에서 5이닝 2실점 투구를 기록한 바가 있는 맥스 프리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름대로 제이콥 디그롬에 비교했을 때는 솔직히 냉정하게 봤을 때 조금 후달리는 투수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 팀 내에서는 좋은 역할을 선발로서 제 역할을 다 해주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투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냉정하게 최근 4경기 연속 컬스 기록했으며 매치 전 기록이 꽤나 많았고
투구 내용 역시도 크게 나빴던 경기가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 상대 투수 디그롬에 어느 정도 비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투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맥스 프리드야 뭐 이 정도로 최근 뭐 추구 내용도 나쁘지 않았고 매치와 직전 경기 선발에서 원정 경기에서 6이닝 물론 이자책이 있었고 40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선발로서 제 역할은 충분히 해줬고 애틀랜타의 타선에 지원만 좀 잘 받게 된다면 충분히 승리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보여지고요. 원정팀 매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정팀 매치는 제이콥 디그롬이 또다시 선발로 나옵니다. 자, 디그롬의 경우 자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투수죠. 올 시즌 2승 그리고 1.62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고요. 올 시즌 애틀 상대 1승 그리고 3.18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투구 내용이죠. 프리드도 매치 상대로 1승 그리고 3.18, 디그롬도 마찬가지로 애틀랜타 상대로 1승 3.18로 너무나도 비슷한 기록입니다. 자, 그리고 디그롬 같은 경우는 직전 필라델피아와 홈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해서 6이닝 동안 10개의 탈삼진 그리고 무실점 투구를 하면서 완벽 투구를 또다시 선보이면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지난 필라델피아와 홈 경기에서 선발로 6이닝 2피안타 10K 무실점 승리를 기록했다. 자, 다시 한번 압도적인 투구 보여주면서 최근 타격감이 나쁘지 않았던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완벽하게 막아내면서 투수전 양상의 경기에서 결국 팀을 승리로 이끌었던 디그롬입니다. 자, 디그롬은 부상 복귀 이후 3경기에서 모두 안정감 있는 투구를 이어나가고 있고 이닝도 점점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닝 문제가 어느 정도 있었지만 투구수가 점점 늘어났고 늘어났다지만 안정감은 여전했다. 굉장히 위력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틀랜타를 상대로는 한 차례 홈에서 선발로 등판해서 5회까지 퍼펙트 피칭했고요. 6회 볼넷과 피홈런이 있었지만 5.2이닝 동안 또다시 피홈런 하나, 12개의 탈삼진, 2실점 투구하면서 애틀랜타 상대로 나름대로 피홈런만 제외한다면 충분히 완벽 투구 가능한 투수다. 애틀랜타 상대로 한 차례 홈에서 등판해서 5회까지 퍼펙트 그리고 6회 볼넷 피홈런을 내주며 2실점 하기는 했지만 5.2이닝 동안 1피홈런 12K 2실점 하며 승리를 기록. 애틀 상대로 나쁘지 않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단 피홈런에 대한 위험만 조심한다면 자, 뭐 이미 디그롬 같은 경우는 모든 검증이 끝났다라고 봐도 무방한 투수죠. 수술을 받고 복귀를 했음에도 여전히 MLB 메이저리그 내에서 가장 위력적인 투구를 하는 투수 중 한 명이다라고 꼽힐 정도로 최근 피칭 내용도 굉장히 좋고 우려가 있었던 이닝 소화력까지도 점점 투구수가 늘어나면서 상쇄시키고 있죠. 자, 이 경기 누가 봐도 투수전 양상의 경기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의 핵심 포인트는 두 투수가 언제 어디서 누가 먼저 내려가느냐가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선취점을 누가 먼저 얻는지도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투수전 양상이 될 가능성은 가장 높은 경기이기 때문에 결국 점수 1.1점이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 경기 기본적으로는 두 팀 다 투수가 만만치 않은 투수다. 굉장히 선발로서 역할 다하면서 충분히 1승 카드를 내밀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일단 매치의 선발 디그롬은 최근 부상 복귀 이후에 점점 컨디션 끌어올리면서 이미 첫 등판에서 100마일이 넘는 위력적인 패스트볼 구사하고 있고요. 투구수도 점점 늘어가면서 체력적인 부분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애틀랜타 상대로도 5회까지 퍼펙트 피칭을 하는 등 투구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애틀랜타의 프리드도 직전 매치와의 경기에서 나름 부진했지만 매치 상대로 비교적 고전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랜만에 등판이라 나름대로 불안감이 없지 않게 존재한다라는 걸 봤을 때는 그 부분을 봤을 때는 당연히 매치 쪽을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투수는 이렇게 보고 타선의 힘을 보면은 매치의 타선이 지금 최악의 부진에서 벗어나 전날
3차전에서 나쁘지 않은 타격했고요. 알론소 역시도 좋은 타격 보여주면서 톡톡히 역할을 해냈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매치의 승리를 보는 게 유력한 경기지만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제이콥 디그롬이 나오는 경기에서 매치의 타선이 폭발했던 적이 없었던 경기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디그롬은 3승을 챙겼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이 경기 투수전 양상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기이고 점수 한 점 한 점이 결국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즉 선발 싸움에서 누가 먼저 무너지느냐 또는 누가 먼저 마운드를 내려가느냐가 결국 승부처가 될 전망.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저득점 페이스의 경기가 가장 유력하고 그나 두 투수의 최근 등판을 봤을 때 당연지사 매치가 유리하다. 왜냐 프리드는 부상 복귀 전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고 이번 경기 어쩌면 일찍 마운드를 내려갈 위험이 존재. 하지만 디그롬은 여전히 위력적. 이렇게 보면서 자, 디그롬 같은 경우는 이미 애틀랜타 상대로 충분히 킬러로서 역할을 해줬고요. 뭐 정말 천재지변이 있지 않는 이상은 5회에서 6회까지는 계속 던질 가능성이 높지만 프리드의 경우는 최근 뇌진탕 증세 때문에 선발에서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가 복귀전을 치르기도 했고 그리고 직전 매치 상대로 투구에서 선발 투구에서 비교적 고전했던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매치 사이드의 저득점 보는 게 가장 유력한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 경기 주요 포인트는 결국 선발 싸움에서는 유리한 쪽이 승리까지 승리 가져갈 경기라고 보여지고요. 경기는 매치 승 그리고 저득점 경기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 3경기 분석 마쳤고요. 저는 최종 조합 준비해서 수익방 공유할 거고요. 수익방 입장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은 위 3경기 이외에 다른 경기 분석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 저는 내일 날짜 프로토 승부식 67회차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